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절 말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즐거워한다, 잊지 아니한다. 뭐 즐거워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잊지 않고 기억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다.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한다. 율례와 법도는요, 자기가 여기 율례다, 이게 법도다, 자기만의 관계성 속에서 율례고 법도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즐거워한다, 기억한다, 다른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런 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기억한 게 맞다, 즐거워하는 행위가 맞다, 이래 되는 거죠. 일반적일 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즐거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율례나 주의 법도는 개인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 특정한 부분, 뭐 어떻게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개인이 이것은 주의 율례다, 이것은 주의 법도다, 이런 성경 전체를 두고도 어느 한 장, 어느 한 절 아주 제한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내용 표현된 것보다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 의미하는 바, 그 당시에 기록될 당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그 어떤 중심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그 중심을 붙드는 거죠. 그 중심 붙드는 중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 때 이거요, 내가 주의 율례고 내한테 주의 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사람이 똑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그래 하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이게 주의 율례라 주의 법도, 내한테 주어지는 주의 율례라 주의 법도는 다 달라요. 신학교에서 한 학과에서 한 학년이 되어지는, 거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몇 년을 같이 공부해도요, 이게 주의 율례라, 이게 주의 법도라 할 거는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나에게만 주어지는 주의 율례, 나에게만 주어지는 주의 법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즐거워한다. 그냥 희죽희죽,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암송하고 나는 이런 걸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율례로 내가 암송한다, 그렇게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삶 자체를 거기에 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탄탄한 어떤 발걸음, 어떤 발걸음을 걸어도 그의 발걸음 속에는 주의 법도가 나타나고 주의 율례가 나타나는, 이런 걸 두고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상편을 볼 때는 절대 저 사람이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절대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나타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주의 율례에 대한 그 즐거워하는 자세,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기로 자기 걸음을 흐트러짐 없이 나타낼 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 본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 앞에서 개인이 반응하려고 하는 이 환경 외에는요,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에 어떤 그 형편에서도 이 내용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네, 적용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 개인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성경이라는 조건이 있고, 또 그래도 과거에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그래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적어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받는다든지, 또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작정하고 예를 선 수많은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고 나에게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개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한테 알려주기를 않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절구하는 발걸음, 자기만이 참 이 말씀을 지키기로 나타내기로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이 행보를 여전히 걷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를 통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사람이 기록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치가 있다는 것에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은 고맙다는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그 사람의 어떤 속에는 주의 말씀에 대한 절구함이 있고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는 자세가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되어져. 토양이. 그런 토양이 되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땅이나 뭐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나 이런 길가밭이나 이런 어떤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내가 좋은 밭으로 될 수 있느냐, 내가 길가밭이냐, 내가 돌짝밭이냐, 내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길이냐, 이런 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걸 객관화할 정도만 돼도 벌써 그렇게 객관화되는 것만 해도, 아, 내가 가시덤불인데 내가 길가인데 이런 것만 돼도요 벌써 그거는 좋은 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주의 말씀이나 주의 규례나 이런 걸 내가 절거한다, 이걸 기억한다, 이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인식의 역사성입니다. 인간 존재 인식의 역사성. 내 한 사람의 존재의 인식이라 하는 이것 자체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야 될 내가 또 걱정하는 거, 이것이 무시되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기억하고, 아, 내가 뭐 이런 인간 존재는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라고 여기서 참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자기가 존재되어진 인간이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그것도 모른 채, 뭐 참 짐승도 아니고 우리 인간인데,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내용이 됐어요. 인간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인간들이 내가 존재되어지는 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존재되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라. 세 가지 정도로 갖고 우리가 나타내는데, 인간은 지난 시간에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에서 수많이 존재되어지는 게 있지만은 그 수많은 존재 중에서 물건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다. 물건이 물건이 아닌 것이 있고, 물건이 아닌 천지와 만물이 있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은 뭐냐?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그 외에 인간이 만드는 물건 외에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걸요 내하고 연결하면은, 뜻이 나는 그러면은 내가 만든 물건은 있는데, 나는 물건을 만든 인간인데, 나는 누가 만들었느냐? 나는. 이거 분명히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만들지 않으면 없는 거죠. 인간이 안 만들면 안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천지와 만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인간이 만든 물건이 있을 적에 나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나는 물건이냐? 분명히 물건 아니라 내가. 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이야기했고,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건은 없던 게요, 금방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있던 게 또 금방 없어져 버려요. 물건은 그런 거예요. 물건이 아닌 인간에게는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의 개체는 이미 있었던 것의 연속이고, 인간 개체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연속되어지면서 언젠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보장이 되어 있는 인간의 개체 존재는요,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인간의 존재는 존재 연한이고 존재 형태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되어지는 이런 요소, 지금 형태로 모양이 있다. 이 모양이 어떤가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 유지되는 것에는 이래야 되죠. 인간의 존재는 물건의 물성과 연관성이 있다. 물건의 물성. 사람이 만드는 물건에,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성을 알아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죠. 돌로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을요, 사람들은 쇠로가 만들든지 그러게 나무로 만들든지 하지 않아요. 나무로 만들어야 될 것은 나무의 물성을 알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 때는 쇠의 물성을 알면서 만드는 거고, 돌로 할 때는 돌의 물성을 이용해서 돌로 만드는 거. 인간은 물성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만드는 물건의 물성에 인간 존재가 관계가 있다. 이건 어떤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형태가 유지되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게 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하고 연관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느냐? 파괴라는 거예요. 파괴. 존재 기간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또 형태가 이런 형태로 유지되는 것에도 이것이 분명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존재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요, 형태가 자꾸 변형이 되가는, 변형이 되어진다는 것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병에, 이 환경에 약한 인간이 돼간다. 약한 인간이. 과거에는 환경이 굉장히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이 약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자체를 악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 자체가 양이 많아지고, 인간이 아무렇게나 막 손대면서 기존의 천지와 만물의 구조를 훼손하고 없애거나 뭐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지난 시간에는 원자력이라든지 원자핵에서 우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 조체를 쪼이면은, 방사능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분명히 변형되어서 인간이 변형이 되는 요소를 보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방사능 쬐피면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바뀐단 말이야. 그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이다 하는데, 조금은 좀 전문적인, 그렇지만 전문적이라 해도 이거는 어지간하면은 다 아는 건데, 다 알아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든지 무슨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이런 그 요소를 다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도, 어렴풋이, 그런 게 있겠지 하고는 이 개념은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물리학이나 물리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화학적인 내용을 갖고 설명할 때, 어떤 성분, 인간이 만드는 물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원소 기호를 사용하거든. 원소 기호. 그러면은, 쇠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세지만은, 어떤 그 화학적인 요소를 이야기해서 그 쇠의 물성이 어떤 거냐, 그 물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FE라는 대문자 F에다가 소문자 E를 쓰죠. 그러면 쇠에는 FE라는 물성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FE가 전부 다가 아니고
FE 나연 중에서도 또 다른 걸 전체를 해갖고 FE는 몇 프로고 나머지 몇 프로 해갖고 전체 100%.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라 부르는 거죠. 물이라 하는 것도 물성으로 나타내면은 물은 우리 말로 할 때는 물인데 그것을 물성으로 나타내고 원소 기호를 할 때는요 H2O 이래요. 2는 숫자로 2인데 H 두 개하고 O라고 하는 거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성에는 뭐 사람들이 먹는 인체에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야. 전체가 다 물성을 가지고 원소를 가지고 요건 요렇고 구성되어 있어갖고 이거는 사람이 먹어도 돼. 이거는 안 먹어야 돼. 근데 요거는 먹는데 몇 프로까지 들어있는 거는 먹어도 되는데 그보다 많이 들어있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여러 가지 이거 정도는 뭐 좀 규제를 하고 요 정도는 규제되고 이 정도는 된다.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돼서 물성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서 이걸 유통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해서 안 되는 이런 제재도 할 적에 거기는 반드시 원소 기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소 기호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들어가는 거 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거 천지와 만물 속에서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물성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인간이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물성을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원소 기호를 우리가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중에서 지금 요런 내용에서 뭐 물은 어떻게 돼 있고 바다는 어떻고 뭐 태양은 어떻고 태양까지는 못하죠. 태양의 빛은 어떻고 빛 자체 우리가 체험하는 빛 그리고 속도 무슨 차가 움직인다. 그럼 속도를 할 때 그거 따라서 물성 자체를 일으키는 속도를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 물성들은 또 이거는 어느 정도 속도에서 어떻게 되고 마찰 10가지 다 연결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에 있는 모든 물건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에 대한 내용은 이치를 원소 기호로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히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물성 자체에서 그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음식으로 다 들어와요. 그 음식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에 뭐 물성이 여러 기구에서 그게 들어오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그거는 뭐 피가 되고 그거는 또 여러 가지 힘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원소 기호가 들어온다. 사용되어지고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은 원소 기호가 이게 고정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제가 지금 68이니까 50년 전에 고등학교를 화학과 출신이라 화학과 출신. 그래 이 원소 기호를 잘 알아요. 그 당시 원소 기호가 108개인가 그래. 108개. 103가지인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1960년대 70년대 1970년대에 고등학교 화학 원소 주기율표 이래. 원소 주기율표 그거 나오는 게 103가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04가지. 그러면서 공부할 때도 그래 했어요. 야 지금 뭐 하나 더 발견했다. 원소 기호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 그러면 주기율표에 어느 요소에 하나가 더 추가될 거야 하는 거로 알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요즘 가끔 한 번씩 원소 주기율표 보면요 이렇게 자료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110몇 개가 돼요. 110개가 하나 발견하는 건요 103개 이후로 그런 거예요. 103개 이후로 하나만 어디 원소 주기율표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이거는 원소 기호다 하고 발견하는 자체가 이거는 그야말로 그 지금 노벨상 노벨상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그 하나만 발견되는 것만 해도 전 인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요. 이게
변동이 생긴다니까. 전에는 몰랐던데 이제는 새로운 물성 하나가 나옴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변동이 돼버리니까 하나 나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걸 얼마 전에 보니까 100열 몇 개인가 있는 거를 내가 잠깐 지나치면서 확인한 거죠. 근데 뭐 이미 전공하고 내하고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뭐 그 어느 건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그게 제일 영향받는 것이, 우리가 당장 우리가 영향을 어디서 제일 받느냐, 뭐 공학적으로 받지만은 먹는 음식을 두고 텔레비전에서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에는 뭐가 있고 해서 그걸 암송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물성 하나가 딱 들어오면요,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전에 있었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시키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있었음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것도 있고 그런 물질도 있고 그런 물질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돼, 아니면 안 먹어야 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더라고. 과거에는 텔레비전 잠깐 나왔어요. 과거엔 여기에 참 이런 물질이 있는 줄 몰랐는데, 최근에는 발견된 것은 이런 물질이 있으므로 이거는 식물 FDA인가 그것서 더 공급 안 하는 거로, 유엔에서 이거는 더 제재하는 거로 그래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DDT 있잖아요. DDT. 월남전 할 적에 나타나는, 그 당시 우리 DDT 나올 때, 우리 월남전 할 때는 사실 DDT가 한 통 우리 군대, 바로 앞에 군인이 있었으니까 그 굉장히 구하기 좋아가지고 몸에다 뿌렸어요. 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갖고 뭐 이불이나 뭐 몸에다가 DDT 막 뿌리면서 그래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DDT 이거 말이지, 무슨 암에 뭐가 된다 그래갖고 전부 다 폐기시키잖아요. 그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전에는 그런 물질 때문에 이게 암에 어떤 그게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암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암 발생 어떤 요소가 된다 해갖고 제외하는 거죠. 그런 중에 새로운 물질 하나가 딱 나와서 그 물질하고 어떤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다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인류가 찾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그것까지 연결하면요, 얼마나 많은 원소 기호가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천지 만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된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나옴으로 해서 또 그것이 나오는 과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올 건데, 이게 뭔가 큰 변화, 지진이나 안 그러면 천둥이나 여러 가지 해일 사태나 있고, 저 밑바닥에, 지하에 저 밑바닥에 있는 게, 바닷속에 있는 게, 그것이 공기하고 어떤 연결이 돼가지고 땅으로 흘러나와가지고 그 식물이 자라면서 또 동물이 그 섭취하는 가운데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양성화. 전에는 어떤 물질이었는데 새로운 물질이 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 돼가면서 인체가 변형돼가는 이런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물건 자체가, 물건을 지금은 계속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새로운 물질이 될 수 없는 것이 없으면 합성하고 또 그것이 제거시키고 하는 이런 만드는 물건 자체가 얼마나 많은 가공을 거치, 그 수많은 가공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우리가 미처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물성 자체가 원소 기호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이것이 양성화되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103개의 원소 주기율표에 있던 것이 지금 현재 50년 지나면서요 11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두들지게 많은 내용은 확연하게 많이 드러난 것은 방사성 물질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인간 존재에 또 인간의 어떤 존재 형태에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요 자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현재 몇십 년 산다, 존재를 이런 형태로 산다라고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이 만든 물건하고 연관성이 있다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의 존재는 물건의 물성과 관계가 있다. 이 내용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이거 끝내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